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괌 폭격, 서울 불바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서 예방전쟁, 화염과 분노. 북한이 상당히 기분이 좋겠어요. 미국이 이 정도로 그냥 대우를 해주니까. 어쨌든 우리 긴장은 상당히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저희 프로에 이렇게 응해주시네요. 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괌 포위 사격하겠다. 이 전면전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괌을 목표로 설정했습니까? 예, 최근에 죽음의 배조라고 불리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들이 계속 한국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북한식 응답으로 괌에서 출격하는 그 기지를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응답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지금 괌에는 2013년에 한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괌 폭격 위협을 가한 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사대 2기를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괌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제 사격으로 여러 발의 신형 미사일을 다량으로 포위하듯이 쏠 테니까 이것도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걸음 더 진화된 지략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말 같지만 또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본 계산된 군사 교리들 이런 것들을 또 선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괌은 어떤 곳입니까? 미국령 괌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의 허브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70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략 폭격기는 물론이고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중간 발진할 수도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중심 기지다. 장차 호주와 중동의 남쪽 전선으로부터 북방으로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떤 전력 투사를 할 수 있는 발진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하와이가 마지막 축선 태평양 축선이라고 하면 괌 사이판이 2축선이고 일본과 한국이 제1전선 이렇게 되겠군요, 대충. 예, 대략 보면은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요. 동쪽으로는 하와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인도. 북쪽으로는 이제 한국, 일본.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는 걸 연결하면은 이제 미국의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심권에 괌 기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4군데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전선을 통합해 들어가는 미국의 최근 교리는 허브 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은 괌으로부터 발진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북한이 포위 사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2013년의 경험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북한이 미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즉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지략과 지략이 충돌하는 어떤 주로 말과 시위성, 무력 시위로 이어지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가상전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 수위 방식이 나오고 그것을 또 돌파하는 북한식의 역대응 전략이 나오는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특이한 점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말싸움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의 어떤 전략적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많이 나간 듯한 감정적 발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이 주먹질은 아니지만은,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말싸움. 이런 어떤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하죠. 미국의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게 한 50%가 55%가 넘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벌써 소형 핵탄두 개발했다. ICBM 개발 수준까지 거의 가고 있다. 이게 레드라인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레드라인 자체는 이제 그어놓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미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그어놓았을 때 넘어섰을 때 응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내년쯤이면 실전 배치될 ICBM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 자신이 급해져서 나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로 이게 성격이 바뀌어서 파병 여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전쟁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물론 뭐 상당히라는 표현도 좀 상당인데요. 사실은 좀 예전보다는 다르게 이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분히 위협적인 언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미국 내 다른 목소리들까지 고려한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런데 예방 공격을 거침없이 말했다. 물론 이 예방 공격이란 단어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했던 데서 나오는 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저쪽은 한반도 북단.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쟁 불사 발언 등등 했을 때 실제 전쟁의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북한한테 말로써 길을 꺾이고 위신이 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가 과격한 말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개인 간에도 처음에는 주먹질을 하기 전에 말싸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싸움도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은 분명히 위기와 공포의 불안의 분위기는 고조된다고 봐야 되겠죠. 태평양 동네의 골목대장 형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주먹도 큰 형이고 이쪽에 골목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대장 뭐라 그럴까 흉내를 내는 친구는 정말 이제 뭐 솜털이 벗어진 그런 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 사람인데 이게 싸움이 될까요? 상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무서운 독침을 하나 최근에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 이 대학생 형도 뭔가 모르게 이건 깨림칙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밤길이 약간 걱정되겠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들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그 미국이 또 밀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 결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막말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이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흐름 같아 보여. 이게 나중에 의사결정도 그르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 김영대 의원도 뭐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그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북한이 한미 을지 훈련, 포커스 훈련을 앞두고 가디언 훈련이죠.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지금 미국을 한번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이게 리토릭, 수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저께죠.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제안했다던데. 북한이 어떻게 나오더냐? 이 말 뜻이 뭘까요? 미국은 지금 북한하고 마크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제안하면 그 어떻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답변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쿠 대화라는 것이 최근에 원비어 송환할 때까지는 이루어지다가 지금 끊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마쿠 대화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현재 대화보다는 북한이 못 견디는 수준까지 압박을 한번 끌어올려 봐보자.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왕이 부장이 아세안 포럼에서 하는 이야기, 지역 포럼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이것도 강경한데요. 사실은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좀 적게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입니다. 지금 북한에 석유 수출하는 이런 거는 그냥 계속하면서 대화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압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 왕부장 발언에 이어서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이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하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는 발언이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는 중국, 러시아도 대폭 찬성하지만 그러나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대화와 또 협력을 이야기해버린 것이죠. 김정대 의원께서도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물론이고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중간 발진할 수도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중심기지다. 장차 호주와 중동의 남쪽 전선으로부터 북방으로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떤 전력 투사를 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하와이가 마지막 축선, 태평양 축선이라고 하면 괌, 사이판이 2축선이고 일본과 한국이 제1전선 이렇게 되겠군요, 대충. 대략 보면은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요. 동쪽으로는 하와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인도 전략 핵폭격기들이 계속 한국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식 응답으로 괌에서 출격하는 그 기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지금 괌에는 2013년에 한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괌 폭격 위협을 가한 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사대 2기를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괌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제 사격으로 여러 발의 신형 미사일을 다량으로 포위하듯이 쏠 테니까 이것도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걸음 더 진화된 지략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말 같지만 또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본 계산된 군사 교리들 이런 것들을 또 선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괌은 어떤 곳입니까? 미국령 괌은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70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략 폭격기 북쪽으로는 이제 한국, 일본,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는 걸 연결하면은 이제 미국의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심권에 괌 기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4군데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전선을 통합해 들어가는 미국의 최근 교리는 허브 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은 괌으로부터 발진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북한이 포위 사격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괌 폭격, 서울 불바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서 예방 전쟁, 화염과 분노.
북한이 상당히 기분이 좋겠어요. 미국이 이 정도로 그냥 대우를 해주니까. 어쨌든 우리 긴장은 상당히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저희 프로에 이렇게 응해주시네요. 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괌 포위 사격하겠다. 이 전면전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괌을 목표로 설정했습니까? 예, 최근에 죽음의 배조라고 불리죠. 미국의